누나,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진짜? 너무 잘됐다. 우리 정우가 드디어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어떤 친구야? 누나 너무 궁금하다. 예쁘고 애교가 많아. 그렇구나. 진짜 잘됐다.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누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남편이 해야 되는 건 내가 어찌어찌 하겠는데 혹시 결혼하는데 필요한 부모님 역할을 누나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엄마처럼 여자친구 필요한 것 좀 챙겨달라는 거지? 부탁 좀 할게. 우리 남매 사이에 뭐 그런 걸 부탁하고 그래. 당연한 거지. 우리 정우 결혼하는데. 고마워 누나.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기쁘다. 누나가 도울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다음에 데려와서 정식으로 소개시킬게. 안녕하세요, 은희씨. 누구세요? 저는 정우 누나 고정미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연락해서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요. 무슨 일로? 정우한테 결혼 이야기 들었어요. 우선 결혼 너무 축하해요. 네. 결혼같이 이런 큰 결정사에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은희씨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자리를 대신해 은희씨랑 정우 결혼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줄까 해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저희 쪽에서 해야 할 일이나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어려움 말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금전적으로요? 금전적으로나 준비사항 같은 거요. 정우가 남자라 살뜰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가 많이 신경 쓸게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의논드릴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언제든 편하게 말해요. 부모님 두 분 돌아가시면서 다행히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네. 그거 누나분이랑 딱 반반으로 나누신 거예요? 그때 저도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정우가 제 쪽으로 조금 더 양보를 해줬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그럼 그때 조금 더 가져가신 목 이번에 저희 집 해주실 때 더 보태주실 수 있는 거죠? 정우랑 이야기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다행이네요. 결혼식은 다른 곳 볼 것 없이 딱 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어디요? 하나호텔이요. 하나호텔이면 강남에 있는 네, 전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일반 식장보다 3배 정도 비용이 더 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알아요. 결혼 한 번 하는데 최대한 화려하고 좋게 하고 싶거든요. 네. 정우도 알고 있는 건가요? 오빠가 우선 저보고 먼저 하고 싶은 대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누나분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둘이서 합의만 된 상황이면 뭐 어디서 하든 다 좋죠. 그리고 예물 말인데요. 보통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해주시니까 이것도 누나분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요즘은 간단히 다이아몬드 세트만 받고 끝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다이아몬드 세트는 기본이고 순금 세트, 진주 세트, 유색 보석 세트랑 저희 커플링까지요. 조금 많기는 하네요. 원래 이 정도가 기본인데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줄이고 줄여서 조금만 하는 거예요. 전 정석으로 다 하고 싶어요.
결혼 예산 안에서 가능한지 이것도 정우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갖고 계셨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걸로 다이아몬드 리세팅하는 건 어때요? 다이아몬드 상태가 나쁘지 않고 감정서도 다 있어요. 물려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 죽은 사람 거 찝찝해서 어떻게 하고 다녀요? 네? 저 귀신 무서워해서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새 걸로 해주세요. 그건 엄마가 차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물려주고 싶다고 남기신 거였어요. 그렇게 찝찝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싫어요. 낄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서 싫어요. 은희 씨가 그렇게 싫다면 알겠어요. 요즘 명품백 달랑 하나만 안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가방 3개 정도에 지갑 하나 정도면 되겠네요. 요즘 명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가방 하나랑 지갑 하나 정도로만 하면 안 될까요? 그거 하고도 남으면 차라리 집 마련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친구 중에는 외제차 받은 애도 있어요. 가방 3개면 완전 껌이죠. 아, 그렇군요. 우선 메모는 해둘게요. 다른 건 갑자기라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날 때마다 누나분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요. 최대한 은희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해주고 싶지만 준비하다 보면 조금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미리 이해 좀 부탁할게요. 누나분도 결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결혼 전에 다 받아야지. 도장 찍고 나면 말만 해준다 뿐이지. 개뿔 없는 거. 정우한테 은희 씨 섭섭하지 않게 잘 해주라고 말할게요. 걱정 말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요. 오빠. 은희야. 오늘 엄마랑 가서 송파에 그 아파트 계약금 걸고 왔어. 어? 나랑 말도 없이? 오빠가 집 나보고 알아보라고 했잖아. 네가 먼저 리스트 뽑아서 알아보고 같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의해서 결정하자는 거였지. 아휴, 그렇게 바로 계약금을 주고 오라는 말은 아니었어. 그리고 송파 쪽은 너무 생뚱맞잖아. 난 회사 가려면 2시간은 걸릴 텐데. 나도 서울 중심 쪽으로 오고 싶은데 엄마가 그쪽 동네를 떠나기 싫으시다잖아. 장모님? 장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뭐? 우리 엄마 혼자 있는데 그럼 같이 살아야지. 나 시집가고 나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나랑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 이야기하잖아. 은희야, 어느 쪽으로 신혼집 구하자고 구체적으로 의논도 안 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문제도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계약금 걸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어차피 신혼집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거 아니었어? 그래도 미리 상의는 했어야지. 이건 너무 생뚱맞잖아. 난 당연히 엄마랑 같이 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셔? 우리 엄마 심심하고 외로워서 혼자 못 살아. 오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싫었던 거야? 진짜 웃긴다.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라 그렇지. 그럼 넌 만약 우리 부모님 계시는데 같이 살자 그러면 살았겠어? 이미 돌아가셨잖아. 우리 엄마랑은 다르지. 우리 엄마는 나 없으면 못 산다니까.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둘이 사는 신혼집인데 나 회사 출퇴근 거리나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엄마랑 이야기 다 해놓고 이렇게 통보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럼 엄마랑 너 둘이 사는 집 구하는 거랑 뭐가 달라? 나한테 다 맞춰준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맞춰주는 거랑 이거는 다른 문제지. 이건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 둘이 중심에서 빠진 결정이잖아. 됐어. 오빠한테 너무 서운해. 은희야, 잘 생각해봐. 이게 맞는 건지. 어? 됐어. 엄마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은희야! 안녕하세요. 저 은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누나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번에 저희 딸이랑 연락하셨다면서요? 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희 쪽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 제가 조금 신경 쓰겠다고 연락했었어요. 저희 딸이 잊고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연락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알아보니까 압구정 쪽에 아주 괜찮은 한복집이 있던데 제 한복은 거기 가서 맞췄으면 해서요. 아, 네. 그리고 원래 아빠 양복 한 벌 해주는 게 도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애아빠가 없다 보니까 양복할 일은 없고 그 돈 굳으니 제 가방도 하나 받았으면 해서요. 네? 은희 가방 해주시는 데서 제 것도 하나 비슷한 거에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복은 저희 쪽에서 맞춰드린다 해도 안 계신 아버님 것까지 돈 굳었다고 가방을 해드리는 게 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내미 데려가시는데 그 정도면 뭐 거저인 셈이죠.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누나분이 안 된다고 하시면 뭐 고서방한테 말해도 되니까요. 우선 정우한테 말은 해보겠습니다. 집 얘기는 들으셨나요? 송파 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쪽에 워낙 오래 살았어서 그 동네 떠나 다른 데 가는 건 좀 섭섭해서요. 송파면 정우 직장이랑 거리도 꽤 멀 텐데 어머님 가까이 두고 보시려고 그쪽으로 하자고 하신 건가요? 저도 들어가 같이 살 거라서요. 네? 그 얘긴 처음 듣는데요? 솔직히 고서방이 그 문제를 아직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저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딸린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외동딸이 결혼한다니 걱정도 되고 해서 그냥 같이 살까 해요. 가까이 사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애들 신혼집에서 같이 사시는 건 어머님도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랑 은희 둘이 오래 같이 살아서 뭐 고서방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계약금은 저희 쪽에서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잔금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호도 완전히 동의한 건가요? 귀한 우리 딸 데려가면서 동의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둘이 하는 결혼이고 둘이 하는 살림인데. 참, 제가 평생 가전제품 삼성 것만 썼거든요. 거기 제품이 제가 손에 익어요. 그래서 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이런 것들 전부 삼성 제품으로 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최신 모델로 다 부탁해요. 혼수도 저희 쪽에서 다 준비하나요? 그쪽 부모님 사망보험금 넉넉하다면서요. 전 남편 없이 혼자고 은희도 일 시작한 지 이제 고작 2년 된 애가 모은 돈이 뭐 있겠어요. 사돈 쪽에서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보험금은 아마 집 구하는데 다 써서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돈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고서방이랑 누나분이랑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무튼 이 정도가 저희 쪽에서 원하는 준비예요. 조금 조절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은희 어렵게 가진 귀한 딸이에요. 저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는 애미 심정 아세요? 컵 하나도 지 손에 물 묻혀서 씻게 하고 싶지 않은 아이라고요. 최고로 대접해 주셔야죠. 정호도 예쁨 많이 받으면서 올곧게 큰 아이예요. 저도 정호가 은희 씨랑 결혼하는데 전부 다 좋은 걸로 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좀 어렵게 흘러가네요. 좀 더 넉넉한 쪽에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결혼 전부터 애들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지는 맙시다. 응? 저희가 재벌집도 아닌데 은희 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결혼 준비에 있어서 원하시는 게 다 너무 좋은 것들이라 부담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누나분이 말이 잘 안 통하시네. 제가 직접 고서방이랑 말해볼게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무리가 되는 결혼은 맞는 것 같아요. 신혼집 문제도 그렇고. 부모처럼 다 해줄 것처럼 말하셨다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밟히는 게 너무 웃기네요.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휴, 딱딱해. 됐어요. 고서방한테 내가 직접 말할게요. 정미야, 정우 결혼 준비 잘 돼가? 아휴, 쉽지 않네. 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원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 세상에, 그쪽 친정엄마한테까지 연락 와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다 아파. 그 결혼할 여자가 역삼역이 있는 데서 필라테스 강사한다고 했지? 그렇다네. 이름이 배은이 맞지? 그런데 그건 왜? 내 친동생도 그쪽 동네에서 필라테스 학원 하잖아. 그런데 그 필라테스 강사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정우가 결혼하려는 그 배은이라는 여자애 소문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하더라고. 뭐라고 소문이 났는데? 홀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 두 모녀가 버는 건 없는데 허영이랑 사치가 엄청난가 봐. 뭐? 얼굴 예쁘장하고 몸매가 괜찮으니까 남자가 그렇게 잘 꼬였었는데 파혼도 3번이나 했었대. 뭐라고? 파혼을 3번 해?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도 아닌가 봐. 집은 꼭 어디 집 마음에 드는 대로 해야 되고 결혼 준비하는데 허례허식 심하고 아주 돈 뜯어내려고 결혼하는 것 마냥 해서 남자애들이 거의 다 질려하고 파혼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진짜야? 처음에 반신반의했는데 네 말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확실한 것 같아. 뭐 해달라는 거 엄청 많다며. 좀 많이 과하게 말하긴 하더라고. 그렇게 파혼을 많이 당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러나 보다.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혹여 시키더라도 네가 어느 정도 진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쩌지 우리 정우? 아마 지금도 정우랑 결혼하면 강사 때려치우고 당장 어디 사모님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처럼 말하고 다녀서 이미지 엄청 안 좋다나 봐. 저런, 큰일이네. 괜히 엄한 결혼시키지 말고 다시 잘 알아보고 시켜. 정우가 너한테 뭐 좀 귀한 동생이니. 어쨌든 말해줘서 고마워. 잘 알아보고 정우랑도 이야기 좀 해볼게. 그래, 마음 잘 다잡고. 배은이, 너 왜 파혼했던 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것도 3번이나. 그걸 뭐하러 이야기해.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과거인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알려줬어야지. 오빠 웃긴다. 그거 말했으면 나랑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 파혼한 건 그렇다 쳐. 그런데 그 이유가 네가 결혼 요구사항이 너무 심하게 과해서 그랬다는 게 다 사실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그냥 갖고 싶은 거 이야기한 것뿐이야. 집 문제도 그렇고 우리 누나랑 결혼 준비 얘기할 때도 좀 심하다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 파혼했으면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너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일 줄 몰랐다. 뭐? 말 다 했어? 도무지 말이 안 통하네.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리 결혼도 없는 일로 하자. 참나, 내가 뭐 눈이나 깜빡일 것 같아? 오빠 아니어도 나 좋다는 사람 깔렸어. 오빠야말로 어디 가서 나 같은 애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애 또 만날까봐 겁난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진짜 다행이네. 나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 맞춰주는 건 당연한 거지. 정작 고마워할 줄 모르고 뭐라는 거야? 됐어. 나도 아쉬운 거 없으니까 헤어져.
널 위해 내 모든 걸 맞춰줄 수는 있었지만 네 그 썩은 마인드까지 맞춰줄 수는 없겠다. 가라. 6개월 뒤. 안녕하세요, 언니. 저 은희예요. 웬일로... 저 정우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은데 오빠가 연락도 안 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아요. 언니가 말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요? 내가 왜요? 그래도 결혼 약속까지 했던 사이인데 제발요. 정우랑 헤어지고 만난 남자가 별로인가 봐요. 정우한테 들어보니 딴 남자 많다면서 그렇게 쿨하게 떠났다고 하던데? 그게 오빠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언니, 그동안 서운한 거 있으시면 다 푸세요. 제가 오빠랑 결혼하면 다 잘할게요. 네? 서운한 거? 나는 은희 씨한테 서운한 거 없어요. 그냥 은희 씨가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빠만 있으면 제 인생 바뀔 수 있어요. 제발요, 언니. 우리 정우를 이용해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쪽 어머니한테 은희 씨가 소중한 딸이듯 정우도 저한테 아주 귀한 동생이에요. 제 동생 돈은 뭐 땅 파서 막 쓰면 되고 거기는 숟가락 하나만 얹어 먹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예요? 이제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진짜요. 부모님 돌아가신 안쓰러운 마음을 보듬어주려고 하기보단 그 돈으로 본인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을 때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정말 다른데 어디 가서는 그러지 마요.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해주고요. 엄마도 제가 설득 잘해서 오빠한테 잘한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결혼 전에 이렇게나마 사실을 다 알고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정호도 전혀 마음 열 생각 없는 것 같고 나도 은희 씨나 은희 씨 어머님 전혀 반갑지 않아요. 부디 정신 차리고 현명하게 살아가길 바래요. 언니! 자칫 잘못하면 허영과 과욕으로 똘똘 뭉친 모녀 사이에서 남동생이 괴로운 삶을 살 뻔했었습니다. 남동생 역시 다음부터 지혜롭게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알고 보니 그 전 여자친구는 정우와 헤어진 후 만난 남자에게 돈도 갈취당하고 폭력까지 당하면서 정우가 그리워 다시 연락했던 거더라고요. 파혼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나마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기 전에 구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서 평소 잘 챙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공감도 얻고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제 주변 사람들에게 불쌍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나 보다 생각하려던 찰나 우연히 친부모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은 이야기지만 친엄마가 저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가정 형편이 급격하게 기우는 바람에 할머니가 저를 보육원에 맡기신 거라 했어요. 친정 아빠는 이 악물고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우연히 시작한 부동산 투자가 대박나면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되셨죠. 그 뒤로 친정 아빠는 뒤늦게나마 부모 도리를 하겠다며 그동안 못해준 만큼 절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됐더랬죠. 20살이 되던 해 대학 등록금 걱정이 한창이었는데 돈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좋은 기회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제가 부를 얻었다고 해서 남들에게 돈 가지고 유세 부린다거나 갑질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소 살았던 것처럼 남들과 비슷하게 살았고 되려 많이 도와주며 살려고 했습니다. 친정 아빠도 겉으로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어서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며 살고 계셨고요. 지은아,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만나긴 뭘 만나요. 내 인생 살기에도 바쁜데 사람 만나서 시시덕거릴 시간 없어요. 왜? 뭐가 어때서? 이제 자리도 잡았겠다, 나이도 찾겠다. 어울리는 짝만 있으면 되는데. 에이, 마음 맞는 사람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아직은 일이 더 좋아요. 그래도 가정이 생긴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란다? 응? 설마 이 아빠가 늙어서 할아버지 될 때까지 결혼 안 할 건 아니지? 아, 그건 아니죠. 아직 돈도 더 모으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평생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데리고 와. 아빠가 보면 알아요. 언젠가 생기면 아빠한테 제일 먼저 알려줄게요. 감동인데? 근데 지금 결혼하면 딱 좋은 시기인데 돈이 문제면 얼마든지 아빠가 대줄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제대로 된 성취감을 느낀 적이 없어서 일을 좀 더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 아빠는 이해한다. 나도 밑바닥에서부터 힘들게 이 위치까지 올라온 건데 꼬박 20년 걸렸다. 막상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귀한 딸은 돈 아까운 거 알고 착하게 커져서 정말 고맙다. 보육원 원장님이 정말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래. 그래 보이더라. 아무튼 마음 다 잡히면 언제든지 이 아빠한테 이야기해 주렴. 알겠어요. 오늘 조금 늦으니까 먼저 저녁 챙겨 드세요. 시간이 흘러 저는 벌써 5년차 직장인이 되었고 진급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큰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오래간만에 여유로운데 같은 부서 직원이 소개팅을 제안하더라고요. 재벌은 아니지만 집안의 여유도 있고 같은 동호회 사람인데 프로필 사진을 보고는 소개해달라고 졸랐다는 거 있죠. 저는 딱히 연애에 관심은 없었지만 동료의 체면을 살려주기도 할 겸 커피 한잔하고 오려는 심산으로 소개팅에 응했습니다. 사진만 보고 절 소개해달라고 해서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상당히 진중하고 듬직하더라고요. 남편은 외제차 딜러였는데 실적도 좋고 자동차 보험 영업과 병행하면서 이 업계에서는 나름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말이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소개팅 자리도 마무리하게 되었죠. 몇 개월 연락하면서 지내다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1년 정도 뜨거운 연애를 했어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자연스레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언제 인사드리면 좋을까? 말 나온 거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일정 조율하면 어때?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 어때? 우리 집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 주에 처가댁하고. 알겠어. 선물 같은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사실 미리 말해둘 게 있어. 뭔데? 심각한 거야? 보통 홀 시어머니라고 하면 다들 기겁하는데 혹시 몰라서 일러두는 거야. 우리 엄마 아들 사랑에 좀 유별나서 좀 버거울 수도 있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느 정도길래 그래? 내가 감당 못할 정도야? 그걸 가는 못하겠어. 워낙 변덕도 심하고 아들 부심 쩔어서 내가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솔직히 그동안 연애하던 여자들이랑 헤어진 것도 대부분 이유가 엄마 때문이야. 대충 뭔 뜻인지 알겠지? 이해는 해. 뭐 나한테 심하게 하시겠어? 혹여나 결혼해서도 며느리 괴롭히고 싸울까봐 그런 거 보기 싫어서라도 결혼 생각 없었는데 큰 마음 먹고 말하는 거야. 걱정 마. 당신 내 성격 몰라? 할 말은 하고 사는 성격이라 어디 가서 기죽지 않아. 그래도 상처받거나 그러면 나한테 바로 알려줘. 나도 예의주시할 거지만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혼자 어렵게 아들 키워오셨는데 그런 생각 드는 건 당연한 거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럼 준비 잘해보자.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단정한 옷차림과 시어머니의 선물을 사들고 예비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사망보험금과 남겨진 유산으로 먹고 살았는데 서울에 아파트도 마련해두고 식당도 운영하면서 집안 형편도 나름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운영하는 식당이 나름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나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거든요. 부족한 형편도 아닌데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고가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제가 간단한 소개를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를 위아래로 쫙 스캔하고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정신없이 쏟아부으셨습니다. 한참 대답해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보육원에서 자랐다 친가족을 되찾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버리더군요. 정색하면서 저에게 따지듯이 물어보는데 익숙했던 반응이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아니, 보육원 출신이라고 했어? 그런 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보육원 출신이면 근본도 모른다는 얘긴데.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근본이 없다니. 갑자기 또 왜 그래? 아니, 그렇잖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온 그 세월을 뭘 믿고 바르게 살았다고 증명할 건데? 너 제정신이야? 아가씨, 지금 염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친부모를 못 찾은 것도 아니고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뭐? 말 대꾸하는 것 좀 봐. 막말로 뭐가 잘못됐죠?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해서 근본 없고 무개념인 사람인 건가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절대 아니지. 엄마가 너무했어. 왜 그래 정말. 넌 좀 조용히 해봐. 아니, 싹수가 없네? 제가 싹수가 없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친부모를 못 찾은 것도 아닌데 그놈의 근본이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결혼해서도 이따위면 시집살이는 각오해야 할 거예요. 어디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런 식으로 월권하려 들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죠. 이 사람이 절 겪어봤으니 잘 알겠죠. 그리고 남편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지 어머니 눈치나 보려고 하는 결혼 아닙니다. 집안 대 집안이 만나는 자리라지만 결혼시키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을 내세요? 아니, 이 아가씨가 정말? 너는 어디서 이딴 걸 데려와서는? 제발 둘 다 그만 좀 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엄마 간 떨어질 뻔했다. 엄마, 이 사람 부족한 거 없어요. 오히려 차고 넘치는데 왜 사람을 비하하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아이고, 벌써 마누라 편든다 이거냐? 서방 없는 년은 억울해서 죽지 아주. 결혼하기도 전에 이런 난관에 부딪히니 어이가 없네. 이래서 당신이 중간 역할 잘해야 하는 거야. 내 성격 어머니 성격 비슷한 것 같은데 결혼 진행하고 싶으면 단단히 마음먹어. 난 결코 물러날 생각 없으니까. 알겠어, 미안해. 우리 엄마 행동 실수한 거 맞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미안해. 어머니 죄송해요. 아기는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첫 만남은 어찌어찌 잘 넘어갔고 일주일 뒤 저희 집에도 인사를 갔는데 분위기 좋게 마무리되었죠.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결혼하고 난 뒤 시어머니의 태도가 좋아지길 바랬습니다. 남편에게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고 다짐을 받은 뒤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답니다. 제일 큰 관문인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대충 시어머니의 성격을 파악했던지라 좋은 자리인 만큼 큰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온몸의 명품을 휘감은 채 건방진 태도로 아빠에게 쏴붙이기 시작하더군요. 기분이 나빴고 평소 같았으면 다 뒤집어 엎었지만 친정 아빠와 남편의 얼굴을 보며 꾹 참았어요. 친정 아빠는 제가 혹여나 싫은 소리라도 들을까봐 허허거리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새아가한테서 들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서 20살 때 만났다고요? 예, 사연이 길지만 그렇게 되었네요.
안사돈까지 돌아가신 상황에 아이를 찾았다고 한들 그 공백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대로 아이를 케어하신 것도 아니고 가정교육이 중요한데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에이, 사돈, 말씀이 과하십니다. 배운 게 없다니요. 우리 지은이 그렇게 몰상식한 아이 아닙니다. 뭐 어찌 되었건 둘이 결혼하겠다는데 시켜야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합가해서 저희 집에서 살림 시작하죠. 가풍도 익혀야 하고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쳐야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시댁살이를 한답니까? 하다못해 종갓집들도 합가해서 안 사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신혼집 하나 마련해줄 생각입니다. 아이고, 누가 보면 돈 많은 집안인 줄 알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도움 주겠다는데 괜한 유세 부리시지 말고. 김포 사신다고 했죠? 예, 김포에 집 장만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왜요? 김포 시골 아니에요? 거기 개발이나 됐냐고요. 결혼 자금이나 제대로 보태줄 수 있나 모르겠네. 뒤늦게 자식 찾아서 호강시켜주는 게 그게 뭐 대수인가요? 그동안 못해준 게 많아서 결혼하면서 필요한 건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다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권서방 차도 계약했고요. 네? 갑자기 차라뇨? 이야기 나눠보니까 직장이 서울이라서 딱히 차는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보이는 게 있지, 일을 하는 사람이 차도 없으면 불편해서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에 결혼 선물이다 생각하고 계약했습니다. 어머, 그런 거였으면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귀애한 우리 아들 아주 극진히 대접받는구나. 사돈, 우리 잘 지내봅시다. 예, 그러죠. 혼수나 예단은 필요한 거 애들 통해 전달 주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면서 시댁에 받은 건 알아서 사입고 원하는 거 사라며 받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친정아빠는 대출 없이 제 명의로 신혼집도 사주셨고 부족함 없는 예단에 여윳돈까지. 저희가 살게 된 신혼집은 한강뷰 아파트라 시세로 30억 넘는 곳이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걸고 넘어지며 선 넘은 발언을 하시기 일쑤였죠. 전 재산 털어서 집 사면 뭐하냐며 무모해도 한참 무모하다고 여전히 친정을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친정 아빠가 아니었으면 집도 못 샀는데 남편은 매번 친정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아빠와 남편은 부자 사이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매일같이 드나들며 살림살이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릇도 브랜드 따져가며 골라야 한다고 집기류들이 다 촌스럽다고 하질 않나 훈수를 두시더라고요. 드레스룸도 막 뒤지는데 연애 시절부터 선물로 받았던 크고 작은 명품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너, 친정도 별 볼 일 없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사치를 부리는 거니? 네? 사치라뇨. 어머니, 저 사치 같은 거 안 부리는데요? 닥쳐. 이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저 우리 아들이 힘겹게 벌어오는 돈 호의호식하면서 아까운 줄 모르는 거지? 어머니,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친정 아빠나 동료들이 사준 것도 있고요. 대부분 생일 선물이긴 한데. 거짓말 하지 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네 주제에 감히 이런 명품을 어떻게 받니? 어머니,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하세요? 내 말이 틀렸니? 상견례 때도 그래. 너희 친정아버지가 입고 온 정장 그거 한 10만 원은 하니? 격식 있는 자리에 그런 싸구려 입고 오는 거 아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 이거야. 집이랑 차 사주면 내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니? 저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꼬이셨는지.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솔직히 저도 돈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이가 생활비 주는 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저금해서 모아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말로 남편이 모은 돈 없잖아요. 다 어머니 보태드렸다던데? 참나, 너 그런 식으로 할 말 없게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거야. 이런 식으로 대들 거면 둘이 당장 이혼하거라. 아주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이제는 이혼 드리까지 치세요? 제가 겁먹을 줄 알고요. 이혼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더는 못 참겠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말을 한참이나 곱씹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그렇지 매번 시어머니의 말에 네네 하며 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사람 스트레스 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100 중에 100은 전부 제 편을 들어줬을 겁니다. 아무쪼록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도대체 어머니 왜 그래?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당신한테 실수했어? 그랬지.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자기 없다고 신혼집에 맨날 오셔서는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드레스룸까지 아주 싹싹 뒤지시더라? 엄마가 그랬다고? 어머니가 드레스룸에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몇 개 있는 거 보시더니 당신이 벌어오는 돈 펑펑 쓰는 거냐면서 고마운 줄 날라던데? 엄마가 또... 미안해.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솔직히 한두 번이어야지. 결혼 전부터 서운한 거 많았는데 다 당신 보면서 겨우 참았던 거야. 어머니가 내 성질을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나 되게 참고 있거든? 알지. 미안해. 엄마가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당신도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머니 감싸고 노는 거야? 와,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만 좀 해. 두 사람 언제까지 서로 부딪히기만 할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아니야. 다음 주에 귀국하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언제까지 서로 험담이나 할 거야.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 험담? 누가 누구를? 그게 무슨 소린데? 귀국하면 이야기해준다고. 나 한국 가면 다시 이야기해보자.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자 남편이 귀국 후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메시지로 온갖 욕을 한 걸 보았죠. 남편 휴대폰은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었는데 시모가 전화로도 제 흉을 본 것도 모자라 친정에 대한 모욕적인 말까지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셨더군요. 저는 일단 참고 있다가 직접 목격하면 시어머니에게 따지기 위해 증거를 휴대폰으로 다 옮겨놓았습니다. 얼마 뒤 생일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미리 사주는 거라며 명품백 가방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저 평소에는 명품 같은 거 잘 사지 않는 편이에요. 그동안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하길래 한 번 더 두고 보자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처럼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오는 거예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욕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번 생일엔 명품 사준 건 어떻게 알았는지 쉴 새 없이 뒷말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보는 내내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으로 시어머니와 같이 있는 톡방에 저를 초대해놨고 저는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아들, 너 이번에 며느리 생일 선물로 가방이랑 지갑 사줬다며? 걔 그러다 버릇 나빠진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번에 사준 거 그 사람 생일 선물이잖아요.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 그 정도는 봐줘야죠. 종년처럼 부려야 할 얘를 상점 모시듯이 모시고 있으면 어떡하니? 봐주긴 뭘 봐줘? 싹수가 아주 노랗다 못해. 더럽던데. 어머니, 문자 잘못하셨어요.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어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네요? 그이 어디 갔냐고요? 그이는 퇴근해서 식사 준비하겠죠? 뭐? 너 우리 아들 휴대폰 염탐하니? 메시지 이런 거 다 훔쳐보냐고? 이렇게 잡혀 사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다? 그이 휴대폰에 쉴 새 없이 진동 울려서 보니까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무슨 의도로 제 험담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대놓고 욕하시길래 답해드린 거예요. 자꾸 뒷말하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한테 대놓고 말씀해보세요. 너 이러는 거 다 사생활 침해다? 어머님이 며느리 욕한 건요? 그이한테 제 욕 실컷 해놓으셔서는 이거 이혼 사유되는 거 아시죠? 거지 같은 며느리 취급받으면서 결혼생활 유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면 너만 손해인 거 몰라? 그러세요? 저는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당당하게 가진 것도 없는 년이 나대는 건 좋아해가지고.
제가 겁먹을 줄 아세요? 이혼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할게요. 빠른 시일 내에 반품시켜 드릴 테니까 아드님 설득이나 잘해주시고요. 와,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었구나. 너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래? 제가 알아서 해요. 자기 엄마 하나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 이유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 아들이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니? 널린 게 여잔데 나도 너 같은 근본 없는 며느리 싫다. 자기야, 이거 봐봐.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이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더 늦기 전에 그만두려고. 당신은 엄마 하나 컨트롤 못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척하지 마. 굳이 애쓰지 말라 이거야. 아니 왜 그래?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당신 아직 나 사랑하잖아. 그럼 평생 이 땅 갈굼 받으면서 살라고?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내 입에서 싫은 소리 나오는 것도 그만하고 싶다. 욕 안 나오는 걸 다행으로 알아.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그리고 어머니 말끝마다 우리 집 개무시하는데 어머니 식당 있는 건물 그거 우리 아빠 거인 거 알아?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참에 돈지랄이 뭔지 보여줘?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올 현금으로 장만한 집이고 네가 타고 다니는 차도 할부 없는 거 알잖아. 넌 가늠이 안 되니?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냐고. 보육원 출신 들먹이면서 친정까지 개무시하고 이게 말이 돼?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짓거리시는 거 진짜 대단한 짓이다. 응? 지은아, 제발 이러지 마. 다 필요 없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고 새 인생 살아야지. 안 그래도 아빠가 카페 자리 알아보고 계신데 다 취소하라고 해야겠다. 뭐? 그 성남 땅? 그거 당신 주려고 한 건데 이제 쓸모 없어졌잖아? 아무튼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사인해서 보내라. 나랑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당신이야. 그럼 그렇게 알고 이혼 진행할게.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실을 친정아빠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이혼 수순을 밟게 되었죠. 남편은 제가 행동으로 옮기니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순순히 이혼에 합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럴 순 없는 거라며 난리치셨지만 제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빠도 시어머니에게 일침을 가하며 가게를 재계약해주지 않았어요.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며 가게세도 절반이나 낮춰받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진 시댁은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래? 누구세요? 이제 가족도 아닌데 어따 대고 새아가래요? 결혼 생활하면서 불러주시지도 않던 거 이혼하니까 불러주시네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럼 기분 풀어줄래? 이건 기분 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죠, 어머니. 이혼했으니까 아줌마니? 아줌마,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뭘 믿고 제가 기분을 풀어요? 아줌마 말처럼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래도 너무 딱딱하게 군다. 내가 아무리 못난 시어머니라도 너한테 최소한의 도리는 했잖니. 도리요? 지금 도리라고 하셨어요? 며느리 험담이나 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근본 없다 무시하는 게 아줌마가 말하는 최소한의 도리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미안하다. 그냥 무조건 내가 다 미안해.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말고 가게만이라도 다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니? 아무리 찾아봐도 그만한 자리가 없다. 필요 없거든요? 아빠한테 직접 말도 못 하실 거면서. 그리고 충고 하나 해드리자면요. 평생 아들 잘난 줄 알고 나대다가 아들 평생 독수 공방해요. 어머니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들 부심 좀 그만 부리시고요. 이만 차단합니다. 야! 뒤늦게 친정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눈물 바램으로 절 붙잡았지만 매몰차게 대했어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아빠와 함께 김포에 새집을 마련해 살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과일 가게 겸 카페를 오픈했고 매일 새로운 매출을 갱신하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이혼한 뒤에도 여전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며 연락을 시도하지만
가차없이 차단해버렸습니다. 언젠가 가게로 찾아와 제 눈앞에 뛴다면 소금을 잔뜩 뿌려버릴 생각이에요.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친구들은 간혹 저보고 참을 수 있지 않냐면서 섣부른 선택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이 몇 번씩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제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막대 먹은 집안에 제 시간 허비해가며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면서까지 지내는 것보단 그깟 이혼 딱지 한 번 다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 보면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